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아이덴티컬 페르미언인 경우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 어떻게 에너지 스펙트럼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간단한 문제, 어떤 문제냐면 3디멘셔널 박스에 페르미언들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건 마치 컨덕터 안에 프리 일렉트론들을 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3디멘셔널 박스라고 하지만 우리 1디멘셔널 박스가 X축에 있는 거를 X축, Y축, Z축으로 각각 길이가 L인 그런 박스가 있다고 보면, 우선 1D에서는 길이가 L이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아이겐 펑션이 스퀘어 루트 2 오버 L, 물론 1D라는 거는 L 원대로 다음과 같은 거고, sin L분의 n파 x, 그 다음에 에너지는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h bar squared, pi squared, n squared, 2ml squared,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3디멘셔널 박스는 뭐냐면 이런 게 x축, y축, z축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separation of variable을 써서 솔루션은 요거의 각각의 x축, y축, z축의 아이겐 펑션의 세 개의 프로덕트로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3차원에서는 에너지 E를 갖는 것들의 아이겐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개를 곱한 3 over 2 sin L분의 n1 pi x sin L분의 n2 pi x sin L분의 n3 pi x. 물론 에너지는 이때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x축, y축, z축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전부 다 합한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경우, 우리 다음과 같은 박스에다가 우리 스핀 2분의 1인 예를 들면 일렉트론을 하나씩 채워 넣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일렉트론을 채워 넣으면 제일 낮은 에너지는 N1, N2, N3가 1 이상인 인티저니까 제일 낮은 거는 어떻게 되죠? 요게 1이면 되죠. N1이 1이고 나머지 0, 혹은 N2가 1인 거 나머지 0, N3가 1인 거 나머지 0. 디제너리트 스테이트예요. 자, 세 개의 디제너리트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는 그 중에 하나, 이게 1인 경우고, 아이겐 펑션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두 개를 집어넣으면 하나는 1, 하나는 우리 똑같은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뭐냐면 스핀이 2분의 1인데 스핀에 인디펜던트 하니까 한 레벨에 일렉트론이 두 개씩.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거 다음과 같은 상태의 두 개, 1인 경우, 요게 1인 경우에 두 개, 1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6개의 디제너리트 스테이트가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는 1, 1, 0의 세 개의 컨비네이션, 그거의 두 배. 그 다음에는 1, 1, 1의 컨비네이션, 그거는 다시 디제너리티가 줄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걸로서부터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를 집어넣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서 집어넣으면 되지만, 여기다가 다음과 같은 아이겐 펑션이 있는 곳에 n개의 일렉트론을 집어넣는다고 치자 이거예요. n은 숫자는 굉장히 큰 경우고, 우리 이 경우는 이때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꽉 밑에서부터 채워 넣었을 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n개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이 에너지 레벨은 우리가 지금 N1, N2, N3를 보니까 우리 그러면 가상의 N1, N2, N3 스페이스를 보면 우리 각각 여기서 뭐냐면 각각 어떤 점들 인티저인 점들이 전부 다 한 점들이 전부 다 N1, N2, N3를 나타내면 그 한 점들이 각각 주어진 N1, N2, N3를 주어질 테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에너지 레벨을 가져다 주고 요 한 스테이트당 스핀이 2개씩 2분의 1이 업, 다운씩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 레벨 개수를 이걸 쭉 더하면 되죠. 그죠? 안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쭉 제일 낮은 데서부터 쭉 채워나가면 되죠. 쭉 채워나가면 되는데 라지 n이 작으면 문제가 되지만 라지 n이 굉장히 크면 그 안에 있는 스테이트의 개수는 굉장히 많아요. 스테이트의 개수가 굉장히 많으면 하나의 점에서 다른 이웃한 점 사이의 거리는 되게 1 XYZ 쪽으로 1 정도 벌어지는데 그 정도는 이 전체 가지고 있는 꽉 채워넣었을 때 가지고 있는 N1, N2, N3의 바깥에 있는 거의 값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경우 우리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이렇게 디스크리트 물론 원점 근처에서는 디스크리트한 값들이 주어지지만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N1, N2, N3가 컨티뉴어스한 넘버라고 봐도 괜찮아요. 컨티뉴어스한 넘버라고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꾹 계속 채우면 결국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 더하기 N3 제곱이 sum radius를 가지는 경우 우리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R인 잘 그려야 되는데 잘못 그리고 있구나. 다음과 같은 9의 8분의 1인 부피에 비례할 거라 이거예요. 왜 8분의 1이냐면 N1, N2, N3는 전부 다 양수여야만 되죠.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 양이 R제곱이면 그래서 우리 이 양을 Hbar squared, pi squared, 2ml squared R제곱 그래서 우리 제일 바깥에 있는 게 R이라고 하면 레디어스가 R제곱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 여기 N1제곱 더하기 N2제곱 더하기 N3제곱이라고 하면 원점에서부터 제일 먼 곳에 있는 점이 에너지가 제일 높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전자를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부터 쭉 쌓다 보면 우리 뭐냐면 그 에너지 제일 낮은 것부터 쌓다 보면 제일 바깥에 있는 다시 말하면 제일 이 에너지 스펙트럼 중에서 제일 큰 거에 속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미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거는 파울리 익스클루전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만약에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 없다면 여기 있는 입자들은 전부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수 있으면 페르미 에너지라는 거는 바로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같겠죠. 그렇지만 뭐냐면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때문에 낮은 에너지상 같은 스테이트에는 두 개 이상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다 보면 제일 높은 에너지가 있는 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지금 n으로 주어지면 n개가 있으면 지금 r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정한 숫자니까 그럼 과연 n개를 집어넣었을 때 페르미 에너지는 얼마가 되며 이때 전부 다 꽉 찼을 때 이 전체 토탈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부터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조금 아까 있는 저 부피를 보면
반지름이 R인 부피는 R 3승인데 그 중에 8분의 1만 보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아까 R 제곱이 EF H 바 스퀘어드 파이 스퀘어드 L 스퀘어드, 요게 R 제곱이었으니까 3승은 다은 것 같이 쓰면 되죠. 지금까지 R은 우리가 지금 못 구하고 있는데 R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점들의 개수는 보면 유닛 볼륨당 하나 있죠. 이 점들은 보면 여기서 이 점 주위에 반지름이 사이드가 1인 정육면체를 각 점 주위로 쭉 잡으면 우리 길이가 1인 사이드인 정육면체 안에 그 점이 하나씩 있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점이 하나씩 있어요. 그죠? 단위 부피당 점이 하나씩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거의 부피가 바로 이 안에 있는 점의 개수랑 같다는 거죠. 단위 부피당 한 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안에 있는 상태의 개수예요. 그죠? 그 안에 무슨 상태의 개수냐면 그 안에 꽉 채워 넣었으니까. 꽉 채워 넣었는데 뭐냐면 스핀이 업, 다운이 있으니까 요거에다가 한 레벨당 2개씩 집어넣었으니까 요거에다가 2배를 한 게 바로 들어가 있는 입자의 개수죠. 그래서 뭐냐면 3분의 파이 요거에 2배를 한 거 L 3승 L을 끄집어내 L 3승 2M EF over H 바 스퀘어드 I 스퀘어드 3 over 2가 바로 n이 되는 거죠. 우리 R 3승을 반지름이 바로 우리 상태의 개수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렇게 쓰면 n은 부피에 비례할 테니까 우리 density를 보면 단위 부피당 일렉트론이 차지하는 이 density를 보면 우리 이거를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n은 3 over pi 3분의 2승은 EM EF H bar squared pi squared가 나오니까 EF는 3n over pi 3분의 2승 H bar squared pi squared over 2m.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프로미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되죠. 프로미 에너지는 단지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론의 density에 의해서 우리 결정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구한 프로미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모든 상태의 개수에서 밑에서부터 꾹꾹꾹 채워 넣었을 때 제일 큰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를 봤지만 이게 왜 밑에서부터 꾹꾹 채웠냐면 n개의 일렉트론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구한 거죠. 이것보다 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걸 꺼내서 바깥에 있는 상태로 놓으면 그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되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계산하고 싶으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각각 오큐파이 되고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를 여기서부터 페르미 레벨까지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탈 에너지를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은 꽉꽉 채워넣었을 때 가장 그중 인디비주얼한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맥시멈 에너지를 계산을 했고, 이제는 토탈 에너지는 반지름이 n, 그 다음에 두께가 dn인 껍질을 생각을 하면
요 안에 있는 입자들은 반지름이 다 거의 똑같으니까 반지름이 똑같은 거 반지름을 n이라고 하면 토탈 에너지는 그 반지름 안에 있는 에너지는 물론 이 n이랑 어디 갔어? 여기 있는 요 n이랑 넘버 덴서티랑은 구별을 해야 되죠. 그건 약간 다른 얘기고 이거는 요양 h bar squared pi squared 2ml squared n squared n squared는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 더하기 n3 제곱을 n1, n2, n3 스페이스에서 마치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쓴 것처럼 쓰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반지름이 n이고 dn만큼 있는 곳 안에 있는 에너지 요거의 개수를 살피면 되죠. 그 개수가 얼마냐면 원래는 전체는 4파의 n제곱 dn인데 이거의 8분의 1 그 다음에 하나에 2개씩 들어가니까 둘 이거 한 다음에 모든 n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나? n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r까지 적분하면 되죠. r은 어디서 구했었냐면 요 관계식에서 우리 r을 우리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걸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ml 제곱 이거는 캔슬이 되고 이건 2분의 1이 돼 있고 2분의 1 h bar squared 이것도 스퀘어죠. 파이 3승 그 다음에 이거는 n 4승 dn이니까 5분의 n 5승 5분의 r의 5승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전체 개수는 우리 아까 어떻게 했었죠? 3분의 4 파이 r 3승에 8분의 1 뭐 n1, n2, n3가 양수인 거 그 다음에 요건 부피였는데 단위 부피당 한 상태씩 있으니까 요게 바로 개수가 될 테고 한 상태마다 스핀 업 다운이 있으니까 2배가 돼서 3분의 1 파이 r 3승이 바로 전체 토탈 넘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이걸로 쓰면 여기 있는 r의 5승은 여기서 r의 3승은 파이분의 3n으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양은 10분의 h bar squared 파이 3승 ml squared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3n over 파이 3승이니까 3분의 5승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써보면 어떻게 재밌게 써보냐면 요걸 전체 n으로 쓰지 말고 스몰 n으로 쓰면 스몰 n이 n 곱하기 l 3승이니까 여기다가 l 3승을 더 곱해야 되는데 l 3승에 3분의 5승이면 l의 5승이죠. 그러면 l의 3승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요 양을 썸 넘버 곱하기 부피에 비례하는 양으로 다음과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우리가 드디어 토탈 에너지 그 다음에 페르미 에너지 우리 둘 다 구할 수 있었죠. 또 하나 재미있는 넘버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 안에 일렉트론 n개가 가득 찼을 때 가장 모멘텀이 큰 입자의 모멘텀은 얼마냐? 그건 당연히 페르미 에너지를 가진 입자의 모멘텀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페르미 레벨에서 그걸 우리가 페르미 레벨에 있는 입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미는 EM분의 카이네틱 에너지니까 틀림없이 그때 웨이브 넘버를 쓰면 KF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테고, 우리 이 양은 우리 아까 2를 봤지만 L 스퀘어분의 H 바 스퀘어드 파이 스퀘어드 R 스퀘어드, 우리 R은 아까 우리 여기서 우리 구했었었죠. 그래서 뭐냐면 KF 스퀘어는 양쪽에서 2n분의 H 바 스퀘어를 없애면 파이 스퀘어드 오버 L 스퀘어드, R이 뭐냐면 3n 오버 파이의 3분의 2승으로 주어지고, 왜냐하면 아까 본 것처럼 3분의 파이 R 3승이 n개였으니까, n이었으니까, 캐피털 n이었으니까, 우리 이걸 보면 역시 여기서도 이걸 스몰 n으로 바꾸면 L의 3승, L의 제곱이 앞으로 나와서 여기 없어지죠. 그리고 파이 스퀘어가 이렇게 쓰면 귀찮아. 파이 스퀘어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파이의 3분의 4승이 될 테고, 3분의 4승이면 아니지, 파이의 제곱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파이의 2분의 3승이 되죠. 이게 어떻게 되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파이의 3분의 2의 3승이 돼야 되네. 그죠? 이래야지 요게 파이 제곱이니까, 파이 제곱을 안으로 들어가면 파이 3승이 되니까 파이 스퀘어랑 없애면 3파이 스퀘어드 n로 쓸 수 있어요. 따라서 KF는 페르미 레벨에서의 웨이브 넘버는 파이 스퀘어드 n 3분의 1승으로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n개가 있는 경우로 우리 봤었죠. 우리 물론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요 8분의 1의 스피어에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박스 안에 있어서 웨이브 펑션이 0이 되는 상태를 봤는데, 우리 역시 양쪽 끝에서 0이 되는 웨이브 펑션이 아니라 양쪽 끝에서 피어리어딕한 피어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이런 페르미 에너지를 어떻게, 물론 페르미 에너지는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잡든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될 테고, 그 다음에 토탈 에너지도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숙제로 낼 건 다음과 같은 confined box 안에, 물론 양자역학적으로는 confined 되어 있으면 웨이브 펑션이 바운더리에서 베니시가 돼야 되지만, 그걸 조금 더 릴렉스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피어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일 경우에는 다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낼 거예요. 오케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체 물리를 하거나 혹은 컨덕터 안에 프리 일렉트론들을 볼 때는 그 프리 일렉트론들은 정말로 진공 속을 다니는 프리 일렉트론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컨덕터 내부에 컨파인 되어 있는 일렉트론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 일렉트론들의 웨이브 펑션을 물론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기술해서 그 에너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좀 더 컨덕터 내부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또 역시 문제를 볼 수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에너지 레벨을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은 다시
투바디 프로블럼으로 돌아가면 투바디 프로블럼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두 개의 입자가 아이덴티컬 페르미언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덴티컬 페르미언이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서 앞에 우리 투 파티클 시스템을 봤을 때 매스가 다르다고 놓은 걸 갖게 놓고 당연히 렐러티브 모멘텀은 이 경우는 우리 집어넣으면 P1-P2고 R은 R1-R2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은 P1 squared over 2m 2m분의 P2 squared 플러스 V R1 R2지만 우리 이거를 Central mass coordinate P squared 요거는 뭐냐면 둘의 디퍼런스로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두 개의 디퍼런스로만 주어지면. 근데 원투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제너럴한 투 파티클 시스템인 경우에 맞지만 우리가 다음 같은 시스템의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라고 하면 원투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이 변하지 말아야 되죠. 원투를 바꾸는 거에서 해밀토니안이 변하지 않으려면 원투를 바꾸면 R이 부호가 반대가 되죠. 마이너스 R이 되죠. 그래서 아이덴티컬 파티클을 기술하는 투바디 포텐셜은 첫 번째 두 개의 디퍼런스로 구성될 뿐더러 R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R을 집어넣든 해밀토니안이 변하지 않아야 되죠. R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R을 집어넣든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예를 들면 센트럴 포텐셜이면 돼요. 그렇죠? R의 부호에 상관없이 크기에만 관련이 있으면 우리 다음 같은 경우에는 1과 2를 바꾸는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항상 인베리언트한 해밀토니안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다음 같은 시스템에서 센터 오브 매스 파트는 따로 끄집어내고 우리 이 부분만 보면 우리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센트럴 포텐셜에서 많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거의 아이겐 펑션은 잘 아는 것처럼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YLM 그 다음에 radial part로 주어지죠. 아이겐 펑션은 물론 이 radial part는 하이드로진 애텀인 경우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의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에 따라서 radial 펑션의 폼은 다르지만 항상 spherical harmonics 곱하기 some radial 펑션의 폼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투 파티클 시스템에서는 두 개를 바꾼다는 사실이 다른 피지컬 오퍼레이션이랑 똑같아요. 어떤 오퍼레이션이랑 같냐면 파티클이 두 개 있으면 지금 여기서 썼던 테타 파이는 뭐죠?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에서 두 입자들을 봤을 때 테타랑 파이죠. 하나가 테타 파이면 하나는 그 반대쪽에 있겠죠.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를 원점으로 놨을 때 테타 파이 한 입자의 스페리컬 폴라 앵글 테타와 파이를 서로 쓴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것 같아서 이게 센터 오브 매스고 여기서 하나가 있고 다른 게 반대쪽에 있으면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 이쪽으로 옮기는 프로세스는 투 파티클이 있는 경우에는 뭐랑 같냐면 로테이션 시킨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죠? 특별한 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시킨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죠. 그래서 1과 2를 바꾼다는 건
투 파티클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R은 그대로 두고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는 파이 플러스 파이. 다음 같은 경우가 둔 거죠. 왜냐하면 요게 세타면 틀림없이 요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테고, 요 각도가 세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그 다음에 이게 파이면 틀림없이 파이에다 파이만큼 더 더해주면 되게 반대쪽에 있죠. 이 두 개를 바꿔주면 원투를 바꾼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y lm 데타 파이는 y lm 파이 마이너스 데타 파이 플러스 파이로 주어지고, 이 양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바퀴 뒤집는 거니까, 우리 이 경우는 그 오퍼레이션을 하면 원래 거에 마이너스 1의 L승만큼 부호가 바뀐다 이거예요. 소위 패러티 오퍼레이션을 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주죠. 왜냐하면 180도를 돌렸다는 거는 원점을 중심으로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지금은 레디얼 파트만 받고, 스핀 스테이트는 똑같은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스핀이 2분의 1인 페르미언이라고 하면, 스핀 2분의 1인 페르미언을 두 개를 합해서 토탈 스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 아니면 0죠. 그러니까 0인 경우가 스핀 싱글렛, 스핀 0인 경우, 그 경우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hbar을 얘기하는 거고, z 방향을. 그 다음에 1, 2는 첫 번째, 두 번째 레이블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트리플렛 뭐가 있냐면 카이 플러스 1, 카이 플러스 2, 1 over square root 2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2 카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또 하나는 카이 마이너스 1 카이 마이너스 2.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 시스템에 투 파티클로 두 개의 아이덴티컬 스핀 2분의 1인 페르미언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은, 그거의 아이겐 펑션은 레디얼 펑션 곱하기 스페리컬 하모닉스 곱하기 스핀 파트로 프로덕트를 써야 돼요. 근데 아무거나 쓸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죠. 왜? 아이덴티컬 페르미언인 경우에는 1과 2를 바꾸면 아이겐 펑션이 부호가 바뀌어야죠. 엔티시메트릭 해야 되죠. 스핀 싱글렛 펑션은 1, 2의 레이블을 바꾸면 부호가 바뀌어요. 그죠? 이거는 1, 2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엔티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이에요. 스핀 트리플렛은 3개, 스핀 1인 트리플렛은 3개가 다 있지만, 이거는 1, 2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이에요. 따라서 스핀 싱글렛인 경우에는 두 개의 프로덕트에서는 L이 이븐 넘버여야만 되죠. 그죠? 왜냐하면 1, 2를 바꾸면 앵귤러 파트에서 마이너스 1의 L승 곱하기 이거는 부호가 바뀌니까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싱글렛이랑 붙이려면 여기 벌써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L이 이븐 넘버인 것만 붙어요. 스핀 싱글렛에는. 그죠? 반대로 이거는 1, 2를 바꾸는 거에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오비탈 파트는 1, 2를 바꾸는 거, 그게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든 180도 돌리든 간에 그 돌리는 앵귤러 파트에서 마이너스 사인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스핀 트리플렛과 결합되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퀀텀 넘버 L은
반드시 L이 odd인 컨비네이션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 펑션이 결합되는 경우가 스핀이 1이냐 0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합되는 오비탈 파트는 L이 even이냐 odd이냐가 결정돼요. 어떻게 결정되냐면 두 개를 바꿀 때 토탈 웨이브 펑션이 부호가 바뀌도록 우리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아이덴티컬 페르미언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에 의해서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웨이브 펑션이 어떤 걸 가지는지, 어떤 형태들을 가져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배웠으니까 우리 이것들을 이제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주기율표에 나타난 전자들이 여러 개 있는데 먼저 하이드로젠 애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전자가 하나 있는 거 말고 아이덴티컬 페르미언들의 효과는 전자가 여러 개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하니까 힐륨인 경우 원자 번호 3, 4, 5, 6, 그러니까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드디어 전자들이 가장 낮은 상태에는 어떤 형태로 배열되어 있고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 모든 정성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이나 일반 화학 시간에 대부분 주기율표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을 테고, 우리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하지만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나마 손으로 다룰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원자 힐륨 애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리튬 점점 올라가서 전자가 3개, 4개, 5개 있으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그 퀄리테티브한 성질만 보고, 우리 이번에 볼 거는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주기율표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여태까지 수소 원자에 대해서 그렇게 잘 봤으면, 그렇지만 수소 원자는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이펙트가 전혀 없지만, 그런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이펙트가 있는 가장 간단한 시스템 힐륨 애텀의 에너지 스펙트럼, 아이겐 펑션, 그 일렉트론들의 아이겐 펑션들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이거에 대한 바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아이덴티컬 페르미언에 대한 얘기를 끝냈으면 그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애텀과 몰리큘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지만, 우리 그거의 첫 번째 단계로 가장 쉬운, 가장 간단한, 그렇지만 간단하지 않은 힐륨 애텀에 대해서 볼 거예요. 뉴트럴한 힐륨 애텀이죠. 힐륨 애텀 있으면 뭐냐면 우리 힐륨 원자 핵은 인피니틀리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자 전자 하나가 R1, 다른 전자 하나가 2에 있으면 이거를 R2, 요 사이에 이거를 R1, 2, R1 빼기 R2,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은 EM분의 P1 제곱, EM분의 P2 제곱, 마이너스 R1분의 CE 제곱, 마이너스 R2분의 CE 제곱. 요거는 물론 Z가 2예요. 힐륨 애텀인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는 힐륨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쿨럼 인터랙션, 요거는 힐륨 원자 핵과 두 번째 전자와의 인터랙션. 하나 더 남았죠. 이 둘 사이에, 전자들 사이의 인터랙션.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건 보면 요거는 원만의 코디네이트에 의한
해밀토니안. 물론 이거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럼,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펑션은 우리 잘 알아요. 지난 학기에 하이드로진 애텀인 경우에 다 풀었죠. 2만의 베리어블로 주어진 H2, 그 다음에 두 개가 섞여 있는 거, 포텐셜만 있으니까 V1, 2라고 씁시다. 그래서 뭐냐면 HI는 I가 1, 2인데 2n분의 PI squared 플러스 마이너스 RI분의 CE squared, 그 다음에 V1, 2는 E squared R1 마이너스 R2.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과 아이겐 밸류를 구해라. 못 구해요. 익젝트한 값을 우리가 못 구해요. 왜냐하면 요게 없으면 소위 separation of variable을 써서 1에 의한 아이겐 펑션, 2에 의한 아이겐 펑션을 따르고 해서 프로덕트를 취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는 각각의 아이겐 밸류들을 1에 대한 아이겐 밸류, 2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더하면 돼요. 섞여 있으면 따로따로 할 수 없죠. 이걸 못 푸는 문제예요. 단지 하이드로진 애텀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을 뿐인데 우리는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잘 됐다. 그럼 우리 못 푸는 문제는 버리고서 풀 수 있는 문제 하나씩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들 생각에 요거만 없으면 풀 수 있는데, 그죠? 그럼 요게 퍼터베이션이기만 하면 요거를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라고 놓고 요거를 퍼터베이션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무런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오더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다 똑같은 오더이지만 요거만 없으면 참 좋은데, 이게 비슷한 오더이지만 일단 무시하고 풀어. 그리고 이걸 퍼터베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커렉션을 집어넣어요. 그 커렉션이 계산한 값이 컨시스턴트하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 실험값이랑 비슷하면 그런 방법으로 구한 게 그리 틀리지 않은 방법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사기예요. 자,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사기인지는 한번 봐야죠.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그렇게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본 거를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라고 보고, 이거를 그거의 퍼터베이션이라고 생각하고 그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하면 그게 과연 트루 힐륨 애텀의 에너지 스펙트럼과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는 비교할 수 있죠. 그 차이가 나는 걸 보면 과연 우리가 이거를 퍼터베이션으로 보는 게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적어도 우리 볼 수 있을 테니까. 물론 리서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리서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필요는 없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으면 별짓을 다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져야 돼요. 인터넷 휴대전화 해서 바쁘면 게을러질 수가 없죠. 게을러질 수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지? 시간 없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못 푸는 문제야. 넘어가. 해피. 그러고 넘어가면 되게 넘어가죠, 그렇게. 하지만 심심하면 이거를 그럼 무시하고 풀어보면 어떻게 되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무시하고 풀어보면 아이겐 펑션은 당연히 두 개를 곱한 거,
물론 스핀 파트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스핀에 대해서는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들어오죠. 그래서 스핀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스핀 파트까지 결합하면 조금 아까의 경험에 의하면 스핀 웨이브 펑션과 이거의 웨이브 펑션을 결합해서 R1과 R2를 바꿨을 때 오버올 웨이브 펑션이 엔티시메트릭 하도록 스핀 파트를 결합시켜야 돼요. 오케이. 어쨌든 우리 스핀 파트는 잠깐 잊어버리고 다음 같이 놓으면 이건 뭐냐면 H1 노테이션이 여기서 헷갈리네. H1 2 H1 H2 U R1 R2가 E U R1 R2라는 아이겐 밸류를 만족하는 거고 이때 물론 아이겐 밸류는 N1 더하기 EN2고 EN은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에서 C 알파의 스퀘어드 C가 2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일렉트론들 사이의 리펄션을 무시하면 이걸 무시할 수 있는 아규먼트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힐륨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일반적으로 멀잖아. 근데 꼭 이렇게만 있나?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쩌지? 그럼 아니네. 그러면 이 전자가 보는 거는 요 전자와 다른 전자와 원자핵을 보는 거니까 우리 사실은 전자와의 리펄션을 보는 것보다는 요 어떤 some effective charge를 가지는 적당한 charge distribution과의 쿨럼 인터랙션으로 보면 되겠네. 무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전부 다 좀 이따가 리얼라이즈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이걸 보면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면 다음과 같이 B1, 2를 무시했을 때 에너지 스펙트럼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E는 마이너스 2배 E1이죠. E1짜리가 2개 있는 거죠. 마이너스로 써야 되나? 마이너스로 쓸 필요가 없지. 2배 E1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3.6의 2배였는데 그때는 13.6 일렉트론 볼트는 Z가 1일 때고 힐륨 원자는 지금 Z가 2니까 4배가 더 커져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일렉트론 볼트인데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08.8 일렉트론 볼트. First excited state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각각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으면 돼요. 스핀이 업 다운으로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각각 스핀 업 다운으로 각각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First excited state는 하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있고 하나는 First excited state에 있으면 되죠. 그런 경우는 이는 E1 플러스 E2 이건 집어넣으면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8 일렉트론 볼트. Second excited state는 두배 E2 마이너스 27.2 일렉트론 볼트.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면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 얼마죠? 마이너스 108.8 일렉트론 볼트. 두 번째 first excited state 마이너스 68. 그 다음 second excited state 마이너스 27.2.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죠. 가만히 있어 보자. 근데 second excited, 이거 잘 구별해야 돼. second excited state인가 이건가? 아니면 E1 더하기 E3가 더 작은가? E2 두 개 있는 것보다? 그 생각해 봐야죠. 자, first excited state는 당연한데 second excited state는 둘 다 second excited 돼 있는 게 그런 건지 하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있고 하나는 third excited 돼 있는 건지 구별해 봐야죠. 이거는 이 n이 마이너스 13.6 곱하기 4 1 over n 스퀘어니까 이게 얼마냐면 4, 6, 24이 올라갔지. 54.4 나누기 n제곱인데, 그러면 n이 2면 이게 4니까 그거에 2배를 하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7.2고, E1 더하기 E3는 E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54.4, 3일 경우에는 9분의 1이니까 6 마이너스 6. 얼마니까 이게 마이너스 60.4 정도 되죠. 이게 더 낮은 에너지 상태죠. 그래서 뭐냐면 마이너스 60.4. 다음과 같은 에너지 스펙트럼이 쭉 돼 있죠. 이게 바운드 스테이트고, 두 개의 일렉트론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스펙트럼 이외에 컨티뉴어스한 에너지 스펙트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은 거에서 이게 바운드 스테이트죠. 전자 하나를 뚝 떼어내서 프리 일렉트론으로 만들어요. 그죠? 전자 하나를 뚝 떼어내서 프리 일렉트론으로 만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크면 컨티뉴어스한 에너지를 가지죠. 왜냐하면 나온 일렉트론들이 아무런 컨티뉴어스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뚝 떼어나서 프리 일렉트론이 되면 남는 건 힐륨 플러스 이온이 되니까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를 무한히 멀리 전자를 보낼 때 쓰는 에너지가 그게 얼마죠? 하나 내보내는 거죠. 하나 내보낼 때 쓰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얼마나 되나? 얼마가 되냐면,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E1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 54.4 일렉트론 볼트예요. 여기서부터 54.4면은 요거에 54.4면 어딘가 54.4면 여기서 54, 마이너스 54.4 여기죠. 하나는 그대로 있고, 요 에너지 레벨 위에는 컨티뉴어스한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래서 힐륨 애텀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좀 복잡해요. 뭐냐면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스펙트럼도 있고 컨티뉴어스한 에너지 스펙트럼도 있어요. 재미있게도 컨티뉴어스한 스펙트럼과 디스크리트한 스펙트럼이 겹치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헬륨 애텀에서 저절로 하나가 바깥으로 이온이 되는 그런 트랜지션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똑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오토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헬륨 같은 경우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경우와 컨티뉴어스한 경우가 있으면 우리 나중에 스캐터링에서도 보겠지만 아주 재미있는 레조넌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스펙트럼 어널리시스는 뭐였냐 하면 전자들 사이에 리펄션을 무시했을 때 두 일렉트론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스펙트럼을 우리 퀄리터티브하게 봤어요. 다음과 같이 보면 이제 리펄션을 우리가 마치 퍼터베이션처럼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은 전혀 없어요. 나온 결과가 컨시스턴트하게 퍼터베이션 결과랑 비슷하다고 해도 절대로 이거는 저스티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그걸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하려면 웨이브 펑션을 따져야죠. 그래서 웨이브 펑션은 제일 낮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U0라고 합시다. 제일 낮은 거 R1, R2, phi 100 R1, phi 100 R2, 스핀 파트까지 넣어야 되죠. 앵귤러 파트는 R1과 코디네이트 파트는 R1과 1과 2를 익스체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이죠. 그럼 스핀 파트는 1과 2를 바꿀 때 엔티시메트릭해야 오버올 웨이브 펑션이 1과 2를 바꿀 때 사인이 바뀌는 엔티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이죠. 따라서 스핀 파트는 두 개를 바꿀 때 엔티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 뭐죠? 스핀 싱글렛, 트리플렛 중에 싱글렛을 넣어야 되죠. 우리 싱글렛은 스핀 싱글렛. 우리 싱글렛은 아까 썼어요. 그죠? 다시 안 쓸 거예요. First excited state는 그래서 이거는 non degenerate한 웨이브 펑션이에요. 그죠? non degenerate한 웨이브 펑션이죠. First excited state는 좀 복잡해요. First excited state는 phi 하나가 100, 다른 하나가 2. N이 2에 있으면 L은 1이나 0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얘를 제로를 가지고 어쨌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텐데 적어도 두 개의 프로덕트로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뭐냐면 위에 있는 것처럼 1과 2를 바꾸는 데 대한 시미트리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시미트리를 보고 싶으면 스핀 싱글렛과 스핀 트리플렛은 1과 2를 바꿀 때 벌써 시메트릭, 엔티 시메트릭하게 바뀌어 있으면 이 프로덕트, 앵귤러, 오비탈 파트도 1, 2를 바꿀 때 시메트릭, 엔티 시메트릭 컨비네이션으로 쓰면 되겠죠. 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는 1과 2를 바꿀 때 시메트릭한 거 이거 쓰면 되죠. 물론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죠. 엔티시메트릭한 건 두 개를 바꿨을 때 엔티시메트릭한 건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위에 거는 R1과 R2를 바꿀 때 시메트릭하니까 스핀 파트는 1과 2를 바꿀 때 엔티시메트릭한 싱글렛. 이거는 코오디네이트를 1과 2를 바꿨을 때 엔티시메트릭하니까 스핀 파트는 스핀 트리플렛을 써야 돼요. 그래서 first excited state는 디제너리트예요. 요거는 위에 있는 거는 스핀 싱글렛을 쓰느냐 스핀 트리플렛을 쓰느냐로 우리 슈퍼스크립트를 정하고, 다음과 같이 여기 웨이브 펑션 하나, 여기 3개. 왜냐하면 스핀 트리플렛은 웨이브 펑션이 3개 있으니까 4개, 레벨이 4개 있는 디제너리트 스테이트를 이루죠. 자, 드디어 뭐냐면 아이덴티컬 페르미언의 성질을 만족하고 일렉트론 사이의 리펄션이 없을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 일렉트론 사이의 리펄션을 만약에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한다면 에너지 쉬프트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쓰면 처음에는 우리 쉬운 것부터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쉬프트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그래서 우리 이 중에서 일렉트론 리펄션에 대한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을 해보면 델타 E는 U0 스타 R1 R2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하면 된다니까 R1 마이너스 R2 U0 R1 R2 여기다가 인테그랄 D3승 R1 D3승 R2 이거 하면 되죠. 아까 U0가 뭐라 했죠? Phi 100 R1, Phi 100 R2 스핀 싱글렛. 이거는 스핀 인디펜던트 하죠. 그러니까 스핀 파트는 벌써 곱하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스핀은 인디펜던트 하니까. 우리 스핀 파트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스핀 파트는 틀림없이 노멀라이즈 돼서 1이 됐을 테고, Phi 100 R1의 제곱, Phi 100 R2의 제곱, E squared R1 마이너스 R2. 다음과 같이 됐고, 이때 우리 뭐냐면 Phi 100는 일반적으로 어토믹 넘버가 Z일 때 2 over square root 4pi, 이건 Y00를 쓴 거고, Z over A0 3 over 2 e to the minus C R over A0로 쓸 수 있고, 이때 물론 헬륨 애텀인 경우에는 Z를 2를 써야 되죠. 그래서 다음 같은 거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계산하기 전에
우리 다음과 같은 양의 물리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phi 1, 1, R1의 절대값의 제곱이라는 게 뭐죠? 이게 probability죠. R1의 전자가 ground state, particle 1이 ground state 있을 probability. 에다가 일렉트론의 차지를 하나 곱하면 일렉트론의 차지 density예요. 이것도 두 번째 파티클의 일렉트론 차지 density예요. 차지 density를 이걸로 나눠준 거에 대한 적분을 하니까 정말 둘 사이의 쿨럼 인터랙션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양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양은 이 계산이 복잡한 계산이지만 우리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적분을 앵귤러 인테그랄을 먼저 하고, 앵귤러 인테그랄을 먼저 하면 순전히 R1 빼기 R2에 대한 함수로만 주어지는데, 그러고 나면 각각에 대한 R1과 R2에 대한 적분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그 계산은 우리 강의 시간, 이번 강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계산을 끝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